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저는 사실은 좀 주가가 그동안 많이 밀려서 이게 참 생각보다 잘 못 가네라고 했는데 야 이것까지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진짜 헉 했습니다. 헉.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. 오늘 주가는 2.6 뭐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싶기도 한데 이슈 자체는 상당히 좀 신경 쓰여요. 뭐 우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AI 지금 서버 전문 업체로 엔비디아와 쌍벽을 이루며 같이 가다가 요즘 약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공매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제 공매도 타깃으로 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자, 힌덴버그가 슈퍼마이크로를 3개월 동안 분석했대요. 다양하게 조사해보고 했더니 야 얘네 지금 회계처리 조금 이상한데? 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. 사실 우리 뭐 투자자들 특히 미국은 덜 할 텐데 한국에서는 공매도라고 하면 이게 진짜 거의 발작 수준으로 이렇게 막 거부감 느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보면 힌덴버그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꼴보기 싫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힌덴버그가 자기네 투자의 득을 보기 위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니까 지들이 공매도 하고 나서 그거에 힘을 실어주려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또 사실로 드러나는 애들이 많잖아요. 우리 아이칸도 그랬고 그죠? 그래서 이 뉴스가 약간 좀 걸리는데 일단 슈퍼마이크로는 2020년에도 분식회계 스캔들이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,750만 달러, 단위가 없었구나. 1,750만 달러의 벌금도 이미 부과받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당시 요 분식회계 스캔들에 연루됐었던 임원들이 다 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슬금슬금 이들이 이미 다 고용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들이 이전에 그 문제 있었던 회계 방식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더라. 이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익은 다소 좀 부풀리고 비용은 좀 적게 계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이익을 많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뭐 그런 방식을 쓰고 있더라.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슈퍼마이크로는 매출 성장은 가파른데 이 마진은 가뜩이나 조금 아쉬웠던 대목인데 그것마저도 분식회계 결과였다라고 하면은 그쵸. 그래서 지금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이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뭐 우리 그냥 시장의 그런 소문에 우리는 뭐 반응 안 해라고 하면서 많은 이제 언론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했는데 해명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간밤 사이에는.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 내용만 전달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야 뭐 되게 기술력 있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자기네가 봤을 때는 경쟁사보다 오히려 제품과 서비스가 좀 열등해라고 완전 그냥 혹평을 합니다. 혹평을. 그러면서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 간 거래 그리고 어떤 제재라던가 수출 통제 뭐 이런 것도 다 얘네 실패하고 있어서 뭐 이런 거버넌스의 규정 준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얘네 너무 많아라고 하면서 이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 거래에 대해서도 약간 구체적으로 해놓은 걸 보니까 그 우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기술 경쟁력에 뛰어난 부분이 우리 액체 냉각 기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게 대만에 본사를 둔 에이블컴이라는 곳의 뭐 원천 기술이라고 하고 그러면 에이블컴은 뭐야? 라고 했더니 이 슈퍼마이크로의 CEO가 찰스 리앙인데 이 사람의 형제, 그러니까 뭐 형이든 동생이든 이 형제와 그의 와이프가 통제력,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래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을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이 정도의 보고서 내용 치고는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었던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요 이슈는 아마 오늘 이슈로 끝나지가 않고 이거의 진위 여부나 이거에 따라서 아마 조금 이슈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봐야 된다. 그래서 슈퍼마이크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명쾌한 해명이 있고 이렇지 않으면 조금 더 힘든 기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. 이 이슈는 우리 계속 좀 보자고요. 자, 두 번째는 카바그룹입니다. 카바그룹 6%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. 약간 캐주얼한 식단이고 지중해식 이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이고 한참 상장하면서 또 관심 많이 받았던 기업이긴 한데 되게 꼴보기 싫은 그런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.
CEO인 이 브렌트 슐먼이 21만 주 자사주 매각했대요. 카바그룹이 그동안 매출 성장도 가파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신규 매장도 열심히 오픈하고 하면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잖아요. 그러면서 주가도 올 들어서만 한 40% 넘게 오르고 했는데 그 틈을 타서 CEO가 주식을 왕창 매도를 한 거예요. 2,687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00억 원이 넘는 돈이죠. 네. 돈이 그렇게 많이 지금 필요해. 그래서 CEO도 팔았고 공동 창립자도 한 10만 주 팔았습니다. 여기에 최고 재무책임자, CFO와 이사회 멤버 등 한 몇 명이 이사회 멤버도 한 2명 정도 이름이 거론되던데 이들도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팔았대요. 꼴보기 싫죠. 네. 지들은 막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 그러면 사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지금 당장 뭐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요즘 소비 지출 여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 잘 될까? 그래도 매출 성장한다니까 매장 오픈 계속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파는 걸 보면 불안하죠. 근데 이런 때 그냥 딱 판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. 이게 약간 고점 시그널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는 허쉬입니다. 우리 허쉬는 다 알아요. 초콜릿. 네, 주가 오늘 3% 하락을 했는데 뭐 미국 최대의 초콜릿 생산 기업이고 우리 계속 코코아 가격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이제는 뭐 90%대 코코아 함유, 뭐 100% 코코아 함유 초콜릿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비싸고 이런 얘기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. 시티그룹에서 허쉬에 대해서 그동안 중립 의견이었는데 이거 그냥 매도로 의견 하향했고요. 목표 주가도 지금 주가보다도 낮게 195에서 18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면서 얘네들 마진 크게 약화될 것 같아 라는 이유 때문인데요. 일단 허쉬가 2025년에 중간 한 자릿수 때 얘들은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중간 한 자릿수 때라고 하면은 뭐 한 4에서 6% 정도 좀 될 것 같아요. 그죠? 이 정도 때의 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코코아 가격 상승분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 여기에다가 그래도 경쟁사들도 같이 가격을 높여주고 그러면 다른 간식의 카테고리에서도 뭐 가격 인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저 계획조차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. 그쵸? 그러면 얘들만 올리면 얘들 건 안 팔리니까. 그래서 지금 그마저도 지금 소매 유통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쪽도 그나마 잘 안 팔리는데 거기에다 이제 가격 인상 얘기도 나오고 하면 이제 양적 성장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초콜릿은 참 좋아하는데 뭐 초콜릿 가격이 막 생각보다 뭐 너무너무 비싸지고 이러면 딴 거 먹죠. 초콜릿 말고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. 그죠?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허쉬에 대해서는 월가의 평가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